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를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간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다시 이제 3%대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기본적인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한 6에서 한 7%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신용 이자를 냈다든지 했을 때는 한 8에서 한 9%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1금융이나 2금융이 아닌 3, 4금융에서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0%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자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려서 내년 초나 연말까지 미국은 이제 4% 정도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 올리면서 결국은 물가가 한 8% 정도에 있는 물가를 2%까지 떨어뜨리겠다. 이 상황에서는 지금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죠. 어떤 식으로 이제 강경을 하냐면, 금리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렸을 때, 실업자가 350만 명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지금은 물가와 경기 성장 중에서는 물가가 최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잡겠다 라는 이제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우리가 이제 3%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연말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4%까지 더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예금금리는 얼마를 줄까요? 예금금리를 한 5%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은 그 전에 거의 제로금리를 우리가 약간 익숙하죠. 지금 10년 만에 3%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1% 미만일 때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해서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조금 높으면 5%까지 또 올라가죠. 예금금리가 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억을 맡기면은 1년에 이자를 500만 원 정도 주는 상황이죠. 꽤 쏠쏠합니다. 그죠? 1억이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자를 주겠네요. 예금금리가 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출 이자는 한 7% 정도까지 올라가고, 신용이자, 그러니까 주담대 같은 경우에 7%까지 올라가겠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싸죠. 한 9% 정도까지 올라가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10%가 넘어가는 이제 상황까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 뭐냐면 미래죠. 미래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의 예금 금리가 5%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5%의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고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총 수요가 줄어들고, 한마디로 돈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미래의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할 거고 앞으로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가만히 놔둬도 5%인데 10에서 5% 빼면 얼마죠? 5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초과 수익 5%를 더 내기 위해서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게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거죠. 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요즘에 총 통화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계속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반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버블이라고도 하죠.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행될 때는 언제냐면 총 통화량이 많아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투기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금리 상황이 미국은 뭐 연말까지 4%까지 끌어올리겠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4%까지는 아니라도 3.5까지 미국이 이제 따라가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오늘 빅스텝을 한 이유가 그거죠.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라는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뭐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아예 이제 투기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주식 시장, 주식 늘 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관심 없다, 재미없다, 돈 안 된다,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고금리 상황에서는 총 어떤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 아니면은 사람들이 빚을 안 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빚이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7%, 막 9%, 10%, 7%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1억이면은 1년에 7%면은 이자가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 그럼 한 달에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6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1억일 때는 모르겠는데 3억이라고 하면은 엄청 큰 돈이 되는 거죠.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 이자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빚 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미국이 이제 4%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시장에서 관심 없다, 재미없다, 뭐 위험이 크다라고 하면은 좋은 주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좋은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기업들조차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면서 주식이 하락을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는 주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결국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8%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2%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리면서 총 통화량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주식은 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뭐랄까 굉장히 이제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 지금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빨리 투자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투자를 우리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왜 투자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그 전에 말했던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주식 시장도 하락을 하고, 대부분의 상품 시장까지도, 우리 금 가격조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데 달러는 이자를 주잖아요. 달러는 이자 많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보다는 이제 달러를 더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잘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